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윤석열 캠프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를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당선인 캠프가 이제 분야별 본부가 쭉 있는데 외교안보 정책본부의 총괄 간사를 계속 맡고 계셨죠. 예. 당선인의 주요 외교안보 공약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한 20개의 세부적인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남북관계 통일 문제가 한 덩어리로 있고 외교 문제가 있고 국방 문제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요. 가장 그래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복원,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경제안보 외교,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억제력 확보 이런 것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설명하는 장면인데 한번 잠깐 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네. 근데 이 외교적인 수사가 많아서 정확하게 감은 잘 못 잡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한다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뭡니까? 사실 외교라는 거는요,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 정책이 180도 뒤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자, 예.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래서라도 대화로 끌어오려고 예.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수단으로서 제재 완화라든가 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지도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만 약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남북관계 정상화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이 일방적인 행동을 해도,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 상호주의 원칙이 조금 더 가미된 대북 정책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네. 좋은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겠다. 한중관계는 조금 더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 문제의식이 있고,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2가지 실수를 했다고 봐요. 하나는 약간 국내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활용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는 틀림없이 미사일과 관련된 위협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선제 타격 얘기를 당선인이 확 꺼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좀 놀라기도 하고 계속 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외신에서도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놨던 평화에 대한 어떤 진척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해놨다는 평화의 진척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상 누각이라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대북 정책을 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선의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함께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 정세에 대한 접근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막을 방법이 있느냐 해서 예. 우리의 MD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킬체인,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하, 예. 남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겠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부풀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 하려고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북 관계, 우리의 대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북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접근처럼 북한에 먼저 양보하는 방식보다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예. 지금 문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주변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튼튼한 억제력을 갖추는 그러한 계기로도 삼아야 된다. 예. 이런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일본과 관련된 얘기는 좀 나왔고 중국과의 얘기를 좀 해본다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좀 강한 비판 같은 것들이 나와서 한미 우호 동맹을 강조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중국하고 저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대목을 좀 들어보시죠. 예.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나 경쟁 구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줄을 잘 탈 수 있을까 이제 항상 이 고민이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줄타기 외교 새 정부에서는. 저는 사실 줄타기 외교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외교적 가치가 무엇이냐, 예. 국익이 무엇이냐, 그 기준 하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갖다가 잘 이뤄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사드 산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뭐 MD 통합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중국에게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 입장 표명을 하면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불만이 쌓였고 또 하필이면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과 같은 것이 쌓이면서 예. 양국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또 중국이 한국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설명 과정에서 아까 같은 표현이 나오신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미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을 튼튼히 해야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전략적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예. 따라서 이런 점에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 총괄 간사셨으니까 최근에 터진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었습니다. 이때도 당선인이 나름대로 입장을 갖다 내놓으셨어요. 그때도 관여하고 자문을 하셨는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을 더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입장을 보이실 거라는 예측인데 맞습니까? 강한 입장이라기보다는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 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유엔 헌장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당사국이라면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난을 해야 됐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약간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 주저하는 사이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뒤늦게 제재에 동참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우방국과 우호국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제재에 동참을 하니까 러시아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제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이 잘못된 그러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 그 예.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는 사실 삼성, 현대 등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 우리를 규제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비우호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기화될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은 사실 한국 외교나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신냉전 구조로 흘리고 네. 신냉전 구도가 이 동북아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 맹목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을 지원하고 예. 맹목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중국 역시 북한을 지원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한국이 가진 외교 역량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급적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예.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까지 풀어가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일본하고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꼭 일본이 내놓는 말이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약속한 건 좀 다 지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일본도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갖다가 지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과제에서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합의 같은 것은 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그러니까 한일 간의 청소년 교류라든가 또 한일 간의 어떻게 보면 협력 사업으로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예. 제3의 지역에서의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느꼈을 때 예. 그러한 역사 문제까지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갈등을 겪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5월에 아마 쿼드 정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거기 참석을 하는 모양이고 방한하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당선인이 외교 무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무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든 그 이하의 회담이든 첨예하게 국익이 대립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해야 되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아주 매끄럽고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한국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요. 조금 변수가 발생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한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없고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든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든 조기에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선인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총괄 간사를 쭉 맡아 오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 이거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신 것도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당시에는 외교안보정책본부의 총괄 간사였는데 이제 선대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해체됐으니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지금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이 제기되는데 하나는 북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다른 하나는 사실 주변국 외교를 뛰어넘어서 경제안보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계속해서 자문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